자, 지금부터는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오늘 오전부터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장원재 특파원, 현지 주민들, 한국인 유학생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는 혹시 미사일의 본체나 잔해가 일본 영해나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까 일본 주민들과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긴장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미사일이 해상에 떨어졌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후에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4분 후에 홋카이도 등 지자체 12곳에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을 발령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새벽 6시가 약간 넘어 정부가 보낸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예, 장 특파원, 일본이 오늘 북한 미사일의 발사부터 낙하까지 거의 생중계 수준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그러니까 J-얼럿을 발령하고 나서 동시에 일본 방송도 정규 방송을 중단한 채 북한 미사일 소식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건물 지하로 대피해달라는 피난 정보도 안내를 했는데요. 홋카이도 신칸센 등 일부 열차도 매뉴얼에 따라 30분 정도 정차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후 카메라 앞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폭거라며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자, 일본 장원재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봤는데요. 자, 전옥현 차장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기습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날려보냈는데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의 연이은 그런 미사일 도발에 관해서 이제 한미일 그 공조, 네. 압박 공조 체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 공조의 틀을 깨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그 큰 틀을 깨는 전략 중에 하나로 이미 미국에 대해서도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일본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돌려가면서 일본을 때린 것이다. 네. 그래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약화시켜가지고 이 대북 압박 공조를 무너뜨려서 북한이 주장하는 핵 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자, 강병규 기자, 조금 전에 끝난 국회 정보위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해서 북한 미사일 사태에 관해서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인 건 평양에 있는 순안에서 발사가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네.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이게. 예, 일단 첫 발사인 셈이죠. 순안에서는 처음 발사한 것이다. 예, 처음 발사한 거고요. 그리고 비행장에서 발사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정원장의 그런 정보위 업무 보고에 따르면은 일단 뭐 뒤에 나와서 이제 정보위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비행장은 일단 아스팔트로 딱딱하게 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동성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확보했다. 이런 데서 좀 의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평양 인근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통 미사일을 쏘는 그 발사대를 설치하려면 일단 바닥이 평평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이번에 찾아낸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시각에서든 위협을 할 수 있다, 도발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도발이 대표적인 도발인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북한이 얼마 전에 특히 김정은이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괌 타격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말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평가하기로는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했다면서요. 네, 일본도 그렇고 조금 전에 있었던 정보위에서 우리 정보기관도 똑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일본 상공 위를 지나가서 일본이 발칵 뒤집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김정은이 14일이었죠. 전략군 사령부에 방문을 했을 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궤적대로 괌을 포위하는 사격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대비한 사실상 괌까지도 갈 수 있는 미사일이었다는 건데요. 특히 오늘 정보위에서 그 정보기관과 이야기를 한 의원들이 전하기를 일본 상공으로 저고도로 그러니까 고각으로 쏘지 않고 일반 각도로 쏘아 올려서 일본 상공을 지나가게 한 거는 정말 과감한 도발이다. 그리고 동시에
괌까지도 쏠 수 있다라는 과시성으로 지금 훈련을 한 거다라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올해 초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말할 때 올해를 훈련의 해로 준비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참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잠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올해를 훈련의 해로,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체 군종, 병종, 전문병 부대들에서 강도 높은 싸움 준비 열풍을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그 어떤 침략 무리도 일격의 경멸 사탕할 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이 만능 싸움꾼, 백두산 호랑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사실 계속된 도발과 또 미국과의 갈등으로 8월 위기설이 계속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조선중앙TV 보도 내용만 봐도 김정은의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체 로켓 발동기와 로켓 전투부 첨들을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남조선을 기어이 무력으로 깔고 앉아 조국 통일의 광장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실. 자, 전차연님, 지금 김정은의 도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현수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보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때랑은 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발을 하더라도 필요할 때 대화를 김정은이보다는 좀 더 그 대화의 필요성과 대화의 어떤 진정성, 네. 김정은이보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북한의 예측 가능한 행태를 판단해낼 수가 있었는데 김정은이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취임 이후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북한 대내적으로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치 기반을 굳히는 거고, 대외적으로 특히 미국과 우리 한국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핵 미사일 도발로 말하자면 한반도에서의 안보 위협을 최대한도 끌어올려서 통치 기반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네. 이게 이제 큰 축이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과거가 달라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일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일면으로다가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협상용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틈도 있었지만은 김정은이 체제하에서는 이거는 협상용은 이미 아니라고 네. 결론을 내려놓고 우리도 북한과 어떤 대화가 됐든 대화의 한 중심 축으로서는 김정은이가 핵은 절대 포기 안 한다. 그래서 핵 미사일 도발의 강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위기는 실제적으로 상존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고조되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 태세를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갖추어 나가면서 대화라고 하는 다른 한 축을 움직여야지 낭만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능력을 보고 대화를 준비해 나간다. 네. 이거는 큰 오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더 있습니다. 위험성이 지적되는 건 뭐냐면 도발 강도도 도발 강도인데 정밀성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국방부에 출입할 때 보면 우리 군이 평가할 때 북한 미사일의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도리어 더 위험하다. 그 주변에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서 더 위험하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했는데 지금 오늘 쏜 북한 미사일은 보란 듯이 일본 열도 상공을 관통을 해가지고 날아갔단 말입니다. 이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추상적 개념에서의 고도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이 우리 이번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또 발사했지 않습니까? 고각 발사냐 정상각도 발사냐, 네. 1단 추진체냐 2단 추진체냐 3단 추진체냐, 액체 연료를 쓰느냐 고체 연료를 쓰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기술적인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서도 북한의 기술 고도화 작업은 실증되고 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 어떤 진척 속도가 우리 군 당국이, 우리 정보 당국이 또 한미일 3국이 평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여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앵커분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 정밀도가 떨어졌지만은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정밀화, 네. 경량화, 소형화, 자동화, 이런 구체적인 정책 목표, 전략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밀화 작업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있는 것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갖췄느냐, 네네. 안 갖췄느냐, 네네. 갖췄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와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정상 각도로다가 발사해가지고 저 정도 그 비행거리가 나왔다 이런 걸로 본다면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상당 부분 지금 확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가서고 있는 거죠. 다가서고 있는 거죠. 그런 전제를 깔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정말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은 어땠을까요? 이 부분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일본은 발사 2, 3분 만에 전 국민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우리 정부 대응은 어땠습니까? 예, 오늘 새벽이죠. 5시 58분 이 미사일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4분 뒤에 이제 6시 2분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 국민 안전에 관한 정보라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뭐 군 당국이 6시 6분에 언론에 이 미사일 발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속보가 뜬 것은 6시 9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론에 도달한 시간이 일본보다 4분이 늦고 우리 국민이 이 정보를 받아본 시각은 한 7분 정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실전이었다 하면은 뭐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지 않았겠냐라는 상당한 우려를 좀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뒤늦게 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했냐면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새벽 2시부터 대응 준비에 나섰다. 그러니까 3시간 전부터 미리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또 지시를 했다라고 알리면서 뭐 청와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좀 이 미사일 발사를 좀 늦게 안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네. 청와대에서도 계속 그 속보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주재로 곧 NSC 회의가 그렇죠. 소집이 됐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방송들도 하고 속보도 나왔는데, 근데 결국 NSC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NSC 상임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NSC 상임위원회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 거라서 사실 뭐 문 대통령이 불참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NSC 전체 회의를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할 것인지 상임위를 열어서 안보실장이 주재를 할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회의를 여느냐에 따라서 청와대가 이 대북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NSC 회의를 처음에는 대통령이 주재를 해서 전체 회의를 연다고 공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다.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를 열고 대통령은 잠깐 들를 거다, 참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회의가 다 끝나고 보니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후에 NSC 상임위 회의를 마친 후에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어제 청와대가 이제 저강도 도발이다. 향후에 이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에 대해서 방사포냐 아니냐 여러 가지 식별하는데 정보 혼선을 놓고 좀 비판을 받은 걸 의식해서 그런 건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에서 이번에 북한 도발 이후에는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청와대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여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UFG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계속 비난을 해왔고요. 지난해에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이라는 게 뭐였나? 오늘 이제 청와대가 공개한 군 훈련 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오전에는 그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을 해서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현무 탄도미사일의 훈련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저게 바로 오늘 그렇죠. 실제로 한 오늘 훈련들 실제로 영상입니다. 훈련을 한 겁니다. 예. 이제 북한의 도발에 맞불을 놓는 자, 우리 정부의 MK84 대응이에요. 2000파운드짜리 그 폭탄을 투하하는 그렇죠. 훈련을 지금 F-15K 전투 비행단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것뿐만 아니라 500km, 800km를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 실험도 했다면서요. 그렇죠. 현무 미사일 실제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사거리가 500km인 현무 2B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험 발사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탄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이 영상까지 우리 군이
오늘 언론에 제공을 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이제 더 긴 800km 현무 2C의 발사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실전 배치를 앞두고 마지막 오늘 시험 발사를 한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실제로 공개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전원표 차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윤영찬 대통령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의 입을 빌어가지고 얘기했는데 북한 도발이 대단히 엄중하다고 판단한다. 경계태세를 굉장히 강화되게 유지를 하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대화 국면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인데 그만큼 손발을 못 맞춰주는 북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거로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와 이 압박이라고 하는 두 틀의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대화에 상당한 방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대화보다는 압박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보여줬고 이번에 이제 앞에서 우리 이현수 기자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줬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락가락 했다라고 하는 언론의 평가와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불안 이런 것이 지금 그 같이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거의 뭐 매일같이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청와대에서도 이럴 때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 매뉴얼을 보다 정교하게 현 상황에 맞게 다듬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자동적으로 대통령께서 주재할 것이냐 아니면 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이냐 또 국민들에 대해 발표하는 것도 윤영찬 수석이 할 것이냐 안보실장이 할 것이냐 또 국방부가 할 것이냐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관성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의 일관성과 네. 강력한 응징 의사가 북한에 반드시 실제적으로 위협적으로 느끼게 하는 조치가 따라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매뉴얼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병 기자. 그런데 지금 전옥현 차관도 지적을 했지만 야당에서는 과연 청와대 이런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있긴 있는 거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안보실과 소관대 국가안보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를 두고 아직도 말이 많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 뭐 지난 24일 저녁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일찍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한창 진행되던 순간에 일단 뭐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모여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때 국가안보실 1, 2차장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간부들이 좀 만나서 직접 이제 만찬을 가진 걸 두고 이제 많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한미훈련이 한창인데 국가안보실 차장이 청와대를 비우고 술판을 벌였다라고 비판했고요. 회의가 일시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용 안보실장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안보실장님, 1차장, 2차장이 민주당 당 지도부들하고 저녁에 술판을 벌였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차장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가 잘못, 이게 지금 뭘 지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를 지적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확인. 을지 연습은 오늘 우리 그 행정부 연습은 상황이 끝났습니다. 자, 정의용 안보실장의 당일 발언 내용대로 행정부가 주도 포함되어 있는 UFG 훈련은 당일날, 해당 당일날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4시에 끝났으면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그다음부터는 저렇게 만찬 자리 가져도 되는 건지, 군은 여전히 2부 훈련을 계속 진행 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는 뭐 저렇게 연습 기간이 이제 종료돼서 일상적인 어떤 그 시간 개념을 찾아갈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안보 위기,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동향을 계속 추적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공개는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그 안보 문제를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금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24시간 다 확인할 수 있게 소통을 충분하게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공직자의 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대북 상황이 엄중한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비판에서 아마 그 예결위 설전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신기한 게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제 지금 최근에 북한 내부의 정황을 보도한 걸 보면요. 북한 내부에서도 이 의지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기간 중에는 술을 마시지 마라 라면서 금주령도 내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웬만하면 일정을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라는 식으로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대북 소식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좀 약간 상반된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위중한 안보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자, 세 번째 데스킹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큐시트로 확인하겠습니다.